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28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관련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이며 탈북민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도 담당합니다.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 기록을 활용해 효과적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서울통일교육센터는 북한 인권과 남북 통합의 공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올해 9월 발의된 지 11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있죠.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왔지만 낯선 환경 때문에 국내 정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그녀의 손은 따뜻한 떡 위에 있습니다. 손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화사한 꽃이 가득한데요. 그녀는 이 떡 케이크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통일을 빚는 김지연 씨를 만나보시죠.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의 한 주택가. 복덕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는 한 떡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한에 정착하여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꽃 떡 케이크의 달인 김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지연 씨네 떡시루는 쉴 틈이 없는데요. 대부분 하얀 백설기를 찌고 있는 소치입니다. 최근 들어 떡 주문이 늘어나면서 지연 씨의 출근 시간은 더 앞당겨졌습니다. 5시 반이면 나와서 싣고 가야 여기 강변북로가 서울은 알잖아요. 엄청 밀리잖아요. 근데 돈을 벌자면 모두 감수해야죠.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떡 케이크인데요. 떡 케이크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 주문을 받습니다. 장식으로 이용할 포슬포슬한 떡을 꺼내서 달지 않게 반죽한 뒤 여러 가지 색을 입힙니다. 초록색, 분홍색 등 형형색색의 반죽들을 다시 밀대로 밀어놓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지연 씨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동그랗게 찍어낸 반죽들을 솜씨 좋게 덧붙이다 보면 금세 꽃 한 송이가 뚝딱 완성됩니다. 여기 와서 남한 떡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 쌀이 고유한 맛이 없어요. 다 기계로 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많이 달고 우리 북한 분들이 여기 와서 이 남한 떡을 못 먹겠다고 해요. 예, 너무 달고는 달고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전통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어요. 지연 씨가 떡을 만드는 제 1원칙은 반드시 100%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정성이 들어가야 더 맛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떡은 평소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데요. 어느 분께 드릴 건가요? 제가 여기 남한에 정착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은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분이 올해 마침 한갑이거든요. 지연 씨가 향한 곳은 아파트 상가의 한 피자집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적게나마 신세를 많이 졌어요.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뜻밖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아서 어떤 물가는 모르겠네요. 나도 그 전에 또 가진 사람이라 뭐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알려주고 그런 거지. 뭐 이웃 간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하지만 지금처럼 좋은 이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99년도에 탈북했어요. 안 해보는 일이 없죠. 뭐 이제처럼 구미에서는 야간에 핸드폰 케이스 조립하는 일도 해봤고, 어떤 때 취직하다 공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말씨가 왜 그래요 하면 저 탈북자인데요 하면 됐어요 하고 또 끓여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를 믿고 왔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나라를 믿고서래 정말 험하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마저 우리를 이렇게 받아 안 주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소위 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욱 힘들었다는 김지연 씨. 그래서 탈북민들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주변 이웃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전 지연 씨는 혼자 살고 있는 탈북 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지금은 다 아파트 생활하면 이웃과도 잘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 우리가 돌봐 안 주면 누구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떡케이크를 주기로 하고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앞으로 떡집을 하는 동안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떡케이크 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지연 씨는 고향 음식을 자주 만듭니다. 쌀반죽에 채소로 속을 채워 만든 만두떡은 북한 음식이지만 남한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떡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 고향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송편 같은데 매콤한 게 들어가지고 좀 질린 것도 감춰주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착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성실하더라고. 탈북자라면 좀 거부감이 있었고 예전보다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증편을 튀겨서 만든 이 꽈배기는 탈북민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요즘 북한 음식을 자주 만드는 이유는 그녀가 통일 후에 이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식 떡이 어떤지 모르잖아. 저도 이기 와서 참스럽게 많이 알았거든요. 북한도 이 남한식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서 북한식 떡을 했지만 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제 고향에 가서 남한식 떡하고 이북식 떡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그래서 처음 여는 소중한 가게 이름에 청진이란 지명도 넣었습니다. 부디 가게 이름에 새긴 뜻처럼 통일을 향한 그녀의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만큼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소리가 또 있을까요? 그 노랫소리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잊고 있었던 동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때 국빈 접대와 정치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온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 길상사. 1963년부터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 1969년 낙원상간에 개관한 극장. 그리고 서울역 광장.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라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보존할 유산을 발굴하고 제안하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는 미래유산. 서울시 미래유산 1호는 동요작곡가 윤구경의 생가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가고자 하는 이곳.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잊혀지지 않은 동심의 세계. 남북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만나본다.
윤구경 생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노랫소리. 동요 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모 이렇게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좀 좋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동요를 좀 많이 전파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요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는 틀리죠. 우리 동요가 잊혀지지 않도록 틈나는 대로 동요 공연에 나선다는 어르신들이다. 남녀노소 모르는 일을 찾기 힘든 이 동요는 이곳 생가의 주인인 작곡가 윤구경이 만든 반달이라는 곡이다. 일제강점기에 방정환의 주도로 어린이 문화운동이 전개되자 같은 색동의 일원인 윤구경이 따오기, 설날 등의 동요를 만들어 보급운동을 펼쳤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결의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이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잊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1924년 윤구경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반달 이후로 그 이제 뒤를 이어서 고향의 봄, 그 다음에 오빠 생각 같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고요. 1930년대에는 정말 그 동요가 어려운 일제시대였지만은 정말 아주 꽃을 피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동요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친구이기도 했다.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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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그렇게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동요.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불리고 있을까? 몇 해 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킨 북한 동요가 있었다. 북한 어린이의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북한에서 불리는 동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16년 전 남북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순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문예 분야에서 활동하며 천재 예술인으로 불린 안석주가 가사를 쓰고 그의 아들인 안병원이 곡을 붙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애 어른이 다 불러요. 심지어 북한에서 어떤 정치 행사를 할 때에도 이런 노래가 이제 불려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됐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 교과서에도 반달, 고향의 봄 등이 수록돼 있다고.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간혹 있어요. 반달이나 뭐 이 고향의 봄 같은 이런 노래는 물론 1930년대 그 계몽기 시기에 작가들이 만든 노래예요. 그 시기를 살았던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세대에 전해주고 저희가 또 자식 때에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직도 많이 불려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의 정신이 담긴 그 시대의 동요들이 오늘날까지도 북에서 불리고 있다. 우리가 그 남과 북이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나누었던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아마 동일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그 동요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의 그 어떤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지 16년이 흐른 지금 통일을 염원하는 동요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언젠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다시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본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